사주를 하나 실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일주고요. 해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기토일주가 해월에 태어났다. 자, 기토는 우리가 물상론으로 텃밭이라고 부르죠. 전답이 되겠습니다. 전답. 그래서 이 기토가 해월이니까 해자축, 겨울이죠. 초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여기 보면은 정화가 있죠. 정화가 있고 밑에 지지에 사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사화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따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운 겨울에 태어난 기토지만 화가 있어서 나쁘지 않다. 조으로는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오행을 보면 이분 입장에서 자, 목은 뭐냐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관이에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또는 여자분이라면 남자가 되겠죠. 남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기토 입장에서 목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묘는 기토 입장에서 편관입니다. 편관이기 때문에 같은 편관이기 때문에 그 정관만큼 만약에 인월이었다면 굉장히 더 훨씬 본인에게 더 본인 만족도가 높은 남편이 되었겠지만 편관이기 때문에 좀 약간 2%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해묘미 목국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목의 세력이 세졌어요. 그래서 관이 원래는 이 7살 그러니까 이 편관이 나에게 좀 이 나를 극하는 게 좀 강한데 해묘미로 합을 하면서 더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목이 세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관이 굉장히 힘이 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에 대한 간섭이 커질 수도 있다. 또 나에 대한 극이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남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제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불필요한 간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관이 세지면 편관 힘이 세지면 이 나에게 스트레스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 수가 이분에게 있어서는 목화, 토, 금, 수가 있는데 수가 이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란 말이죠. 재물이 편관과 합을 해요. 해묘미 합국으로 해묘미 목국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이 관을 따라서 가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돈을 벌면 남편 뒷바라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좋은 부인을 얻은 거죠. 자기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그런 부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남편은 이 부인을 좀 이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재물이 남편과 합을 하기 때문에 내 재물로 남편을 키워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보시면 자 이게 화가 여기 있죠. 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화는 본인한테 인성이에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죠. 나에게 힘을 주고 여자분에게는 뭐 친정도 될 수 있고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모두 남자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나 친정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이 정화나 사화가 있어서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토가 해월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철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등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정화나 사화가 있어서 힘이 되어주고 있죠.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 나를 강하게 해준다 그 말이죠. 토를 보면은 이 무토와 진토, 기토 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토는 나와 비견급제가 비급인데 나와 비견이나 급제인데 이 세 개가 있죠. 이건 뭐냐면 형제라든가 사업 동반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무토와 진토는 기토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냐면 겁제 작용을 해요. 겁제 작용을 한다는 거는 내 재물을 겁탈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재물을 뺏어 간다는 거죠. 이로써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된다? 계약을 할 때 동업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잘 작성해서 일을 실컷 해주고 돈을 뺏기지 않도록 자기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더 적게 받고 상대방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겁재운이기 때문에 항상 이 재물 관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분은 특이한 게 이 재물이
해수가 해묘 및 목국으로 가기 때문에 돈 벌어서 남자를 뒷바라지를 잘하는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겁재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재물이 모이지 않고 돈이 항상 돈이 모일만 하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본인 명의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현금화하면은 바로 현금하면은 돈이 빠져나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돈을 가급적이면은 부동산에 묶어두고, 그러니까 모든 돈을 묶어두라는 건 아니고 항상 여윳돈이 좀 생기면 반드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이분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금은 보면은 이분에게는 식상인데, 자, 식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노력이 되고 재주가 되고 손재주가 되고 뽐내고 되고 내 능력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기에 신금이 있죠. 그래서 신금이 있어서 신금이 여기는 뭐냐면 하나가 있죠. 근데 신금이 밑에 보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상이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목과 토금수가 골고루 다 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아담한 텃밭을 의미하는 기토가 추운 겨울에 태어났지만 이 화가 정화나 사화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분이 재물을 의미하는 수가 이 해묘미 목국으로 관과 합을 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재생살을 우리가 이제 사주용어로 재생살이라고 하는데 살의 기운을 더 강하게 해주고 그 살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 내가 그걸 하는 게 재물이에요. 내 재물을 가지고 재생살을 해주는데 그 살이 다시 나를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돈을 벌어주고도 이 나를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돈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겁재, 무토나 진토가 겁재이기 때문에 내 재물이 빠져나갈 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땅이라든가 이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해놓고 고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이 그 빚을 많이 지면은 안 되겠죠. 이게 사주를 떠나서 빚은 많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자 부담이면 모르겠는데 빚을 많이 감당할 질 필요는 없다. 특히나 뭐 남편이라든가 뭐 남편의 사업자금을 드린다든지 그래서 빚을 진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마시라. 항상 본인의 재물을 알뜰하게 모으는 그러한 부분을 잘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묘가 남편인데 이게 힘이 여자의 재물로 생을 받아서 힘이 세지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오는데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정화하고 신금이에요. 신금은 나에게 자식이 되겠죠.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제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을 통해서 인성으로 기운을 뺀 다음에 남편의 기운을 뺀 다음에 나로 기운을 흡수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그다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신금과 정화가 있어, 특히 정화가 있어서 이 목생과 화생토 이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남편을 잘 이 어머니 마음같이 설득을 잘해서 남편의 그 기운을 빼서 나를 생겨주는 가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본인은 화토가 강하니 화토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지금 화가 많죠? 아니 토가 많죠? 기토 이쪽가 진토 있고 무토가 있었죠? 자, 기사일주가 무토가 있고 진토가 있었죠. 그래서 토가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화가 있고 정묘, 그 다음에 신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화토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 직업이 좋다. 화는 방송이라든가 교육, 전자, 심리, 정신 등이고 토는 종교, 교육, 부동산, 피부, 미용 이런 쪽에 잘 맞을 걸 생각합니다. 이분 얼굴이 벤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쪽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쪽과 인연이 있을 수 있다. 토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강상으로는 이 토가 강하기 때문에 위장, 소화계통에 이쪽이 괜찮을 수 있는데 또 안 좋게 흘리면 이게 이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부동산이나 이 피부 미용 이런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47세 운 이후로는 화토운을 흐르니까 본인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해가 되겠습니다. 자, 본인은 재물이 수인데 해수가 기본적인 재물은 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뭐 노력하면 뭐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관성과 합을 하기 때문에 남편 사업과는 분리해서 본인의 재물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모아도 남편 뒷바라지다가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본인의 대운에서는 보니까 돈을 버는 운이 끝났고 사주 원국이 있는 것 같고 풀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본인 이름으로 이제 알뜰하게 모으는 게 필요하고 사주 원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면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재물이 없어짐으로 본인 이름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게 좋아 보이고 가급적 빚은 없이 착실하게 내실 있게 관리해 보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겁재작용이 있단 말이죠. 겁재. 그래서 이 말년에는 겁재의 힘이 작용하므로 동업을 하거나 돈을 빌릴 때는 법적 조치를 확실히 하고 빌려주고 돈을 빌릴 때는 뭐 다 땅에 담보 잡거나 아파트 특히 아파트에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빚을 얻어서 남편 사업 뒷바라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분은 겁재가 있기 때문에 돈을 뺏기고 돈이 나가는 일이 많다. 그리고 돈이 남편과 합을 해서 없어져 버리죠. 원래 재물이 관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내 재물이 관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 남편 뒷바라지에 올인하지 말라. 경제적으로 다른 건 다 올인해도 돈과 관련해서는 좀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모르겠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주로만 보면 그래요. 그다음에 26세까지는 재물운으로 일찍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46세까지는 관운임으로 아마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를 통해서 재물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관 재성의 운이었다가 관성운으로 관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인성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은 아마 37세인가요? 37세? 37세니까 37세면 지금 여기 을묘대운에 와 있죠. 다시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면 임계 이때는 뭐냐면 재성이에요. 재성이 초기에 26세까지 재성이니까 일찍 돈 경제활동 시작할 수도 있고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분들은 이제 공부보다는 이제 그 다른 활동 뭐 돈을 쓰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 공부보다는 공부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27세부터 46세까지는 철저하게 관이 들어와요. 목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이때 시기가 힘든 시기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힘든 시기이면서도 또한 직장 생활하거나 이때는 또 결혼은 또 이때 결혼하게 되면 또 이때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갑기압토 이 갑을 정관이 들어오는 이때 27세 이후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47세로는 이 빨간색 병정 사호는 뭐냐면 전분 때 나를 기운을 생해줘요. 내가 힘이 세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성이기 때문에 또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공부도 할 수 있고 여기는 직장 생활하거나 결혼 등을 할 수 있고 이때는 돈을 버는 그런 재물의 운이다. 그러니까 재물운이 좀 일찍 트이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에 재물이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큰 재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수가 기토 입장에서 해수는 뭐냐면 정제거든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재물이에요. 횡재가 아니에요. 횡재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은 아니고, 그러니까 또 정제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해묘미 목국을 합쳐지니까 이 남자 뒷바라지 하느라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사주로 풀 수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풀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본 건데, 자 이분의 일주론에서 보는 건데 기사일주예요. 기사일주이기 때문에 12운성으로는 왕이고 장성사네요. 기본적으로는 힘이 있어요. 본인이 고집도 있고 힘이 셉니다. 아까 이야기 안 했지만 본인이 고집도 있어요. 인성도 있고 비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약하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주장도 나름대로 있다. 그 다음에 무토는 겁재작용을 하는데 강하죠. 록이에요. 그리고 상관도 어느 정도 본인이 잘 드러내고 상관은 또 뭐예요? 관을 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말싸움도 할 수 있다. 정인, 녹, 타 공부도 하려고 하면 잘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고요. 자 연살, 도화살은 오는데 뭐 별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는 대운이라든가 운에서 들어왔을 때 이런 걸 보는 건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크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어떤 대운이죠? 37세니까 미호대운이잖아요. 미호대운. 미호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없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자, 이제 앞으로 10년간 10년간 1년짜리로 대충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토 입장에서 계묘는 뭐냐면 재물이고 관인데 편관이라고 하죠. 칠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생살로 재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한 해다. 뭐냐면 재물로 내 재물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힘을 대주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갑기압토죠. 정관이 들어오고 지지에서도 이제 인해한목이죠. 이거 틀린 이야기고요. 정관이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분한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겠다. 틀린 부분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